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차트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고 또 최근에도 비트코인 차트 반응에 따라 여러 가지 알트코인도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에 큰 요소를 받는 시기에서 또 친암호화폐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임플리멘팅하는 단계에서 업데이트들이 있어서 오늘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드릴 업데이트는요. 헤드라인 먼저 읽어드리면 President Trump's crypto trial hosts US's first press conference on Bitcoin and digital assets. 미국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디지털 자산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섹스와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치인들이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의 황금기를 선언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개회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주에 내린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책임감 있는 성장과 사용을 지원하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자산을 다룰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작업 그룹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어요. 또 공식적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의 초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운영을 위한 규제 마련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기업 및 개발자들에게 명확한 규칙 제공과 불확실성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성도 평가 중입니다. 또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을 봤을 때 불확실성 시대가 끝나는 의문이 발생했는데요. 데이비드는 지난 4년간 SEC의 강압적인 규제와 불투명한 지침이 업계 성장을 방해했다고 지적했고요. 많은 창업자들이 워싱턴에서 필요한 것은 규제의 명확성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규칙을 알면 지킬 수 있지만 SEC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창업자들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황금기를 열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친암호화폐 정치인들과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 주요 정치인들을 봤을 때 팀 스콧, 프렌치 힐, 존 부즈맨, 글램 톤슨과 같은 친암호화폐적인 주요 정치인들이 참여했었고요. 또 이들은 의회와 행정부가 협력해 친암호화폐 법안을 마련하고 미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또 미국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혁신 주도 의지를 봤을 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소속 힐 의원은 미국이 암호화폐 및 금융기술 부문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디지털 자산과 금융기술 부문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의 혁신가들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해외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그는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상원은행위원회, 하원농업위원회, 상원농업위원회 간 협력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한 부즈만 상원의원은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같은 방식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자산의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어떤 디지털 자산은 commodity, 상품이고 어떤 것은 security, 증권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적절한 감독 기관이 관할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아무래도 가장 큰 포인트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Strategic Bitcoin Reserve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는 발표 중 하나입니다. 데이비드 섹스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준비금 구축 가능성을 평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행정부 내부 작업 그룹이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 같은 발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고 주요 자산으로 보유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석가들과 또 지금 친 암호화폐 행정부의 움직임 자체가 변화의 중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페이즈 1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래닝들이 이제 임플리멘팅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내부의 세력 조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트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니 스테이 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패닉셀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업데이트는요. Trump created the first ever US sovereign wealth. Will it include Bitcoin? 2025년 2월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국부펀드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투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고 또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새로운 국부펀드가 향후 12개월 이내에 출범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근처까지 급등했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혹시나 국부펀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짧게만 드리면 국부펀드는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투자 기구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정부 예산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 펀드 중 하나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로 2024년에 비트코인 간접 투자 비율을 153% 증가시켜 4억 달러 규모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도 일부 국부 펀드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인 신티아 루미스가 X에서 빅 딜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포함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리플 팀이 트럼프와의 만찬을 가질 때 신티아 루미스가 크게 로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차기 SEC 의장인 퍼 애킨스와도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암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미국 국부펀드 비트코인 포함 가능성을 보면요. 이번 발표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는 국가 디지털 자산 준비금 개념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가 이미 활동 중이었어요. 비트코인 투자 지지자들은 국부펀드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 방식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USC 금융학 교수 닉 마티아는 미국 국부펀드는 비트코인 보유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완벽한 수단이다라고 서포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보이스가 들리고 있고 또 비트코인의 기본 철학은 탈중앙화인데 정부가 이를 직접 소유한다면 모순적인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탐사 저널리즘 매체 The Lever의 창립자인 데이비드 시로타는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정부로부터의 화폐 독립을 외쳤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강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국부펀드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 같은 발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우리 일상생활에 대중들에게도 매우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first line으로서 trickle down 이펙트를 생각해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트럼프 정부의 행방을 봤을 때 본인이 말하는 것을 대부분 지키는 방향성으로 갔기 때문에 많은 신뢰도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차트도 재밌게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드리기 전에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 홍보를 짧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영상에 담을 수 있는 모든 컨텐츠의 디테일이나 또 모든 청중분들을 아우르기에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들어오시면 저희 최신 소식과 차트 분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시면 쉽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니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고 또 많은 정보 쉐어해 주시면 커뮤니티 성장과 함께 활발한 소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데이트 드리면요. 헤드라인 먼저 읽으면 MicroStrategy suspends new Bitcoin purchases holding almost 500,000 Bitcoin. MicroStrategy의 보유 현황과 매입 중단 발표 업데이트입니다. MicroStrategy는 현재 47만 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2.25%에 해당합니다. 이 보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약 304억 달러를 지출한 상태고요. 평균 매입 단가는 비트코인당 약 64,000달러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세일러는 과거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사이버 맨해튼과 같으며 100년 전 맨하튼을 매입했더라도 지금은 더 높은 가치를 가졌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매입 중단은 해당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마이클 세일러의 발언을 보면 지난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시장에서 신규 클래스 A 보통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과연 기존의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최근 12주 동안 200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입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며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비트코인 축적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3월까지 5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가능성이 대폭 낮아졌고요. 특히 암호화폐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2025년 3월까지 50만 비트코인을 보유할 확률이 51%로 하락했으며 이는 지난주 대비 28%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이러한 변화가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봤을 때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매입 중단은 비트코인 시장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차트가 그렇게 반영되기도 했고요. 이 회사는 지난 3개월간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 주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이 매입을 멈춘다는 것은 매도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번 발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하락하며 9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 투자자의 대응을 봤을 때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입을 중단했다는 점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특히 최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투자 시장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다음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다음 업데이트는요. 헤드라인 먼저 읽어드리면 Why US tariff wars are taking a toll on Bitcoin and other crypto.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1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즉각적인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있고 또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공식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유럽연합 또한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멕시코는 협상을 통해 관세를 1개월간 유예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며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또 이게 또 차트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고요. 비트코인 가격을 봤을 때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사상 최고치인 107K 를 기록했고, 그러나 2월 4일 기준 94K까지 하락하고 장중 최저 91K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주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또 알트코인 또한 이더리움은 2800불 선에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리플은 2불 40센트 선으로 후퇴했고 전날 대비 13% 하락했습니다. 또 도지코인은 24% 폭락, 트럼프 테마 코인인 트럼프 관련 밈코인 12% 하락, 또 멜라니아 트럼프 관련 코인도 13% 하락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요.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리스크 자산에서 자금 유출 증가, 또 비트코인의 주말 거래 특성인데, 일반 주식 시장은 휴장 중이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거래되면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전통 금융 시장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먼저 큰 변동성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트코인의 반등 가능성을 봤을 때 주요 변수들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 또 세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암호화폐 정책 발표 여부, 또 마지막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금리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니 stay tuned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인데요. 단기적인 분석을 봤을 때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받고 있고요. 98,500불에서 100K 사이에서 저항선을 돌파하는 데 실패하고 있어요. 상대 강도 지수인 RSI는 43.6으로 중립 수준이고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37로 매수세가 부족하고요. 상품 채널 지수인 CCI는 마이너스 137대로 과매도 상태로 보이나 반등 신호는 미약합니다. 또 이동평균 수렴 발산인 MACD는 마이너스 7.4대로 매도 신호 지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기 차트를 봤을 때 주요 저항선 돌파 실패가 이어졌어요. 비트코인은 102K에서 104K 저항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단기 지표들은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나타내며 특히 10, 20, 30 이동평균선 EMA와 SMA 모두 매도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방향성 지수인 ADX는 18.2로 추세 강화 미약,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주요 지지선은 91,500달러 수준이고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더 큰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차트를 봤을 때 100K 달러 상향 돌파를 실패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109K 저항선에서 강한 거부를 받고 하락세로 전환했고, 특히 매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SMA 50, 100, 200일 선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매도 신호를, 장기적으로는 지지선 역할 가능을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91,500달러 지지선을 이루면 83,000에서 78,000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분석가들이 인사이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요약된 자료들과 인사이트들을 담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셔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큰 투자 성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댓글 달아주시는 감사한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도 많이들 참여하셔서 활발한 소통과 업데이트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